거제와 진주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는 오늘 조업을 중단하고 만여 명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발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와 경남도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의사회와 함께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기내에서 어제 SUV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했던 일가족을 한 50대 시민이 구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창원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거제와 진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나온 거제의 조선소는 하루 조업을 중단하고 확진자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만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지난 주말에도 거제와 진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거제 상황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상황을 보면 토요일에 46명, 일요일 4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월요일인 22일 35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거제와 진주에서 나왔는데요. 거제에서 55명, 진주에서 5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확산세는 진주는 9일부터 거제는 지난 13일 이후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제를 보면 22일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 411명 가운데 141명, 즉 34%가 지난 13일 이후 불과 열흘 만에 확진됐습니다. 유흥업소와 목욕탕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지역으로 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목욕탕과 유흥업소가 있던 옥포동을 중심으로 조선소가 있는 아주동과 장승포동 등 옆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소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조선소가 하루 조업을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의 누적 확진자는 67명인데요. 문제는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거제 전체 인구의 10%에 이를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유흥업소나 목욕탕, 진주 접촉 등 다양하고 대형 조선소의 특성상 작업 현장이 등 통근버스, 샤워장, 구내 식당 등의 밀집도도 높아 지역사회 전체 확산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지난해 12월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조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22일 두 번째 조업 중단을 결정하고 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제시는 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2일부터 거제 지역 225곳에 어린이집을 후원하고 긴급 보육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진주에서는 한 가구에 1명 이상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진주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22일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지역이 상대동이죠. 그런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309명 가운데 167명이 상대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23일부터 사흘간 상대동의 모든 가구에 1명 이상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진주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결과를 이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백신 접종 소식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진행 소식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3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는 지난 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전 400여 명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진행되고요.
24일부터 화이자 백신 23,400명분이 공급되는 만큼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현재 시군 방역 당국에서는 75세 이상 예방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접종센터는 23곳 중 현재 2곳이 설치됐고 3월 중 2곳, 4월 15일 16곳 등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주에서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뿐 아니라 전국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목욕탕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경남에서도 목욕탕발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는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목욕탕 관련 코로나 확산 원인과 방역 대책에 대한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상혁입니다. 네, 최근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이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이제 좁은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오랫동안 계셨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그냥 뭐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관계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쉽게 뭐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경남도에서 목욕탕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탕 안에서 마스크 쓰기, 또 호흡 곤란 시 마스크를 벗고 대화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전수조사, 뭐 선제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수조사와 선제조사가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경상남도와 다음 진주시, 거제시 이런 그 도와 시가 서로 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정책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민과 도민들의 불안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진주시에서 보면 그 57,150명을 검사했는데 8명이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양성자가 0.01%인데 이 0.01%를 찾기 위해서 5만 명 이상을 조사했다는 것은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의 기준 그다음에 그 범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선정을 해서 좀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만들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뭐 환자가 없는데 거기까지 뭐 점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또 그게 하는 분들이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도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층고가 낮은 건물, 지하 건물,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오래 계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픈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코로나의 증상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런 장소에 나가지 마시고 또 도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분들과 접촉을 줄이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욕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용 시설, 그러니까 탕 안에는 사실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면 탈의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탈의만 빨리 하시고 빨리 나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상혁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수로에 차량이 빠져 탈출하지 못하던 일가족을 한 50대 시민이 구해 화제입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30분쯤 김해시 화목동에서 일가족이 탄 SUV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농수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57살 김기문 씨가 뛰어들어 물속에 빠진 차량에 문을 열고 구조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50대 운전자 B 씨를 포함해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면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큰 부상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창원시 옛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미얀마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연대를 위한 3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는 경남 미얀마 교민회와 한국과 미얀마 연대, 경남 이주민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촉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해저터널은 영호남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경남과 전남 지역 상공회의소도 공동건의문을 내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섬발전협의회도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남해 서면에서 여수 3일동을 연결하는 7.3km의 터널로 개통되면 이동거리가 8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창원천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플로깅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줍깅으로도 불립니다. 참가자들은 왕복 2km 구간에서 플로깅을 했으며 수질 정화 식물인 불의 옥잠을 창원천에 투하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1차 창원시 방산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정기회의가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 방위 항공산업의 성과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창원형 상생마켓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방산항공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들의 토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준비하고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제2차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22일 동남권 9개 기초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망 변화를 가져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 교통망 변화에 맞춰 김해시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응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신공항으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부울경 연담도시 개발을 위한 배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